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벌써 취임하신 지 벌써 3년 되셨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1년 어떻게 보낼지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벌써 도민의 부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이 기대하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 다 하려고 열심을 다해 왔는데 지난 3년은 어쩌면은 저희들과 방향을 달리하는 네. 교육 정책을 갖고 있는 네. 중앙 정부와의 불화 때문에 좀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함께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읽으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남은 1년은 훨씬 이제 그런 어떤 갈등과 소모적인 어떤 불화를 이제 떨치고 정말 본연의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로 설레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와중에 그 3년 동안 그래도 3년간의 성과를 꼽아 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했던 일을 뭐 정리하기보다도 네. 큰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시대적 과제를 네. 다 하려고 일단 했습니다. 그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 일단 인공지능 시대로 말해지는 그 어떤 21세기형 교육의 과제 앞에 저희는 이제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 해법을 지향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해마다 한 10개 교씩 해서 지금 한 30개 교 3년 차 들어서 했으니까 그게 한 충북 학교들의 11% 정도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과제인 그 행복씨앗학교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지역적 과제로 네. 인구절벽 시대의 또 교육의 과제가 요구되어지잖아요. 그에 따르는 해법으로 우리는 이제 행복교육지구 네. 사업을 해법으로 제시를 해서 충북 지역의 11개 지자체 중에 이제 금년 초까지 8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군도 역시 이제 준비해서 또 내년부터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을 해나가는 뭐 바탕이라 할까 하는 의미에서 교육 구성원들 간에 존중과 배려의 기풍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교육 공동체 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잘 안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학교 시스템도 이제 저희가 뭐 언여울 중학교나 또는 서전고 이런 쪽에 이제 좀 새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학교도 새로 만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서전고를 포함해서 소백산 중학교, 기숙형 중학교인 소백산 중학교라든지 또는 그 특수학교인 충주 해성학교 이런 뭐 새로운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또 진로교육 관련해서는 진로교육원을 이제 지금 이제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특수교육원도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큰 성과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앞으로 남은 사업들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인공지능진 시대, 네. 그러니까 AI, 네네네. 요즘 뭐 바둑 때문에 뭐 알파고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근데 거기에 맞춘 또 행복 씨앗 학교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바로 이 근처에 씨앗 학교가 하나 있어요. 행복 씨앗 학교가 미안중학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는데, 그 제가 아는 행복 씨앗 학교의 어떤 운영과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행복 씨앗 학교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행복 씨앗 학교로 가는 게 이제 벌써 이제 20세기 말부터 앞선 지역 경기 같은 데서 수업을 새롭게 하고 학교 문화를 새롭게 해서 정말 공교육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거잖아요. 그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이제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을 따라오고 네.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 20세기까지의 그 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는 사람에게 기계를 닮아가라는 시대였어요. 쓸모 있는 인간.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기계화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왔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의 특성을 잘 일구어서 정말 인공지능을 도구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네. 도구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행복씨앗학교에서 수업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 또 창의력, 상상력, 탐구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신장하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21세기형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길러주는 학교 또 그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업 방식 이런 거를 지향하는 학교인 겁니다. 이제 충북은 행복씨앗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3차 년도에 들어서면서 아주 그 충북형 모델들이 네. 아주 착실히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한편으로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지만 이것이 이제 좀 불안한 것은 그것은 또 하향식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씨앗학교의 그 바텀업 방식과는 또 약간 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걸음으로 이렇게 착실히 해 나가는데 과욕을 부리지 않겠다. 예, 이제 그래서 며칠 전에 행복씨앗학교 학교들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을 행복씨앗학교 운영부장이라 그래서 행운부장이라 불러요. 이름이 예쁜데요. 네. 네. 그 행운부장들과의 그 미팅을 해봤는데 그때도 그 행운부장들이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착실히 이런 분위기를 안착시켜 나가자.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가 성숙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 충북만의 특별한 특이점이 있는 행복씨앗학교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절벽 시대의 행복교육지구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지난 3년 동안 그러면 좀 이럴 때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3개 시군이 참여할 때 그런 부족한 점을 어떻게 덧붙여가지고 더 발전시킬 건지. 예.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 그 프로젝트는 네. 작년 하반기에 제안을 해서 이제 막 지자체 그 동참과 호응을 받은 그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그 시단위 지역에서 시흥이나 뭐 부천이나 이런 데서 벌써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과제로 인구 절벽 시대,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얘기되어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것을 지자체들마다 고민을 하고 계신데 지자체들에서 지역을 회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일터를 어떻게 확보할까. 네. 이제 그런 쪽일 텐데 못지않게 젊은 학부모님들이 지역에 와서 살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또 정주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 여건을 이제 개선하는 데에는 우리 교육당국이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 요거는 이제 학교 안의 혁신은 행복씨앗학교로
인공지능 시대의 과제를 충실히 다하겠다. 그럼 학교 밖의 교육 여건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교육 여건이라고 하면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가 있느냐? 학군 따지죠. 네, 학군 따지고 네. 그리고 그 학교 교육을 보완할 학원이 많으냐, 뭐 네. 있느냐 없냐. 그런데 이제는 학교는 학원 말고 갈 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민들과 같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역의 아이들을 뭐 한 가정의 후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주민들이 동참을 받으면서 동네 아이들을, 우리 동네를 알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기르자. 그래서 그 학교 바깥의 새로운 무대, 새로운 교실에서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지금 이제 종래 학교 교육은 성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지난 몇 년간은 스펙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펙도 거의 평준화되어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상급 학교나 이제 기업들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전형의 요소로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행복교육지구 속에서 지역을 무대로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행복교육지구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제안하자, 너도 나도 이제 이게 지역 회생 전략일 수 있겠다 해서 다 이제 참여를 해 주셔서 전국에서 지자체의 호응과 동참이 가장 큰 시도가 충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 주목하고 지역 특색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곧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지역의 주체들이 정말 지역을 아이들의 새로운 배움터로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네. 기대되시죠?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 네. 이제 1주년 이제 기념식이 네. 열렸어요. 근데 그 교육 공동체 헌장을 이제 반포하기까지 네. 참 진통이 많았죠.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1년 전에 저 기억으로는 네. 이렇게 어떤 성대한 그런 기념식이 아니었고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고 네. 막 이런 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네. 교육 공동체 헌장을 추진하셨는데 네. 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뭐 효과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정말 이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네. 다 진입장벽이 있었구나. 참 떠들썩했었죠. 그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마다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보세요. 아까 얘기한 행복씨앗학교도 그렇고 네. 행복교육지구사업도 그렇고 또 이 교육공동체 현장도 정말 몇 달 동안 그 산통을 겪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단체들까지 나서서 우려하시고 그런 이제 저희들은 또 그런 우려까지도 다 받아서 다 이제 녹여내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선포를 했었죠. 이제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난 5.3일 때 그 기념식 하는 자리가 정말 감동으로 아주 물결쳤습니다. 주로 이제 행복씨앗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초등 사례, 네. 중학교 사례, 고등학교 사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제 우리 학생과 학부모 또 학교 관리자들 앞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나니까 너도나도 이제 저거를 왜 걱정했던가? 저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빨리 본받아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학교들마다 지금 그 선생님들 모셔다가 사례를 듣고 배우겠다라고 하는 신청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EBS에서도 그 주목하고 취재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복씨앗학교 교육 공동체 헌장은 작년에 31일 날 사실은 제정하면서 선포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 후에 1년 동안의 변화가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이제 주로 그 사례들은 학교에서 그 공동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사례, 실천 사례로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은 학생들대로 뭐 거의 뭐 한두 달, 몇 달 걸쳐서라도 우리가 지킬 약속을 5가지 내지 10가지씩 만들고 교사들은 또 교사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의 협약을 또 생활 협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친구들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또 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아주겠다. 밥을 꼭 먹여서 보내겠다. 뭐 이런 약속들. 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름으로 불러주고 성적으로 비교하지 않겠다. 이제 학교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주 사소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고 그거 한 약속만 들어도 저 약속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서로 참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나온 저 약속들이 얼마나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 지켜질까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종래 위에서 그냥 뭐 주생활 목표 또 뭐 실천사항 이렇게 내리매기던 때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어떤 실천 속에서 아주 그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저희는 대단히 반가운 징후로 생각을 하고 이후로 이제 학교 생활 협약이나 학교 교칙이나 하는 데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담고 그 같이 실천하는 속에 그 학교 문화가 바뀌어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참 누리과정이 지난 3년 동안 중앙정부와 우리 교육청이 불화를 겪은 아주 대표적인 정말 힘드셨네요. 사업인데요. 네. 그 사업의 어떤 취지나 뭐 목적 같은 것을 우리가 부정했던 것이 아닌데 부담을 이제 중앙정부가 지지 않고 저희 지역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새 정부는 그걸 국가 책임제를 약속하고 이게 갈등을 좀 풀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환영하고 또 이제 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누리과정 전체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불과하기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은 역시 또 지방 부담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나 어쨌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제 이것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도 중앙정부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교육관님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새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하고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이제 많이 일치하다 보니까 이제 탄력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그 새 정부에서 충북 교육의 방향을 한번 가늠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 참 불화로 해서 긍정 에너지를 다 피워내는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속된 말로 코드가 맞는 그래서 순풍을 달지 않을까 기대를 저희도 합니다. 그 이제 실제로 뭐 선거 과정에 공약을 보고서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제안한 부분들이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이 이제 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을 수용한 내용들이 아까도 얘기한 누리과정 뭐 국고지원이라든가 또 혁신학교의 어떤 그 인정 또 확대 그리고 고등학교 학점제 놀이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 또 체육교육 강화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뭐 교장 공모제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거기에 이제 수렴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추진한 것 중에 하나는 제시해서 채택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송 지역의 짜벌드 그 진로직업 체험센터 권역별 그것을 이제 뭐 1천억 내외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중앙정부의 교육 시책 방향이 우리가 추구했던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쪽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서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교육감님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네. 거기에 도정환 이제 의원님이 문화부 장관 네. 내정된 거에 대해서 예. 좀 기쁘다, 네. 환영한다 그런 인사를 올린 걸 봤는데 두 분은 같은 해직 교사시잖아요. 네. 또 같은 국어 과목 선생님이셨고 또 같이 나란히 해직됐다가 네. 이제 한 분은 이제 교육감이 됐고 이제 한 분은 이번에 이제 문화부 장관 내정자가 네. 됐는데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예, 뭐 자랑스럽고 든든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인이어서가 아니라 네. 정말 저는 도종환 그 내정자의 역량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계에 투신해 있긴 하지만 그 진정성과 또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그 감성 뭐 이런 것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부 장관이 되시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그것뿐 아니라 정치권의 품격이 좀 정치인들의 품격까지 좀 달라지지 않겠나. 더불어서 뭐 교육, 문화, 예술이 정말 21세기의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이 정말 어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저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동민들에게 당부 말씀 있다면 해주실래요? 네. 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지난 3년 저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화와 갈등이 없지 않았고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그 어떤 시에서 표현되었듯이 대추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햇빛과 또 비바람과 그런 어려움과 좋은 조건들이 다 천둥과 다 있어서 연결 수 있었다는 것처럼 충북교육도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또 소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 지지를 받아서 잘 연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